안녕하세요, 북스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재백과사상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한의중을 먼저 읽어볼게요. 한의중 57페이지 이제 펴보세요. 자, 제자백과사상은 이제 주로 이제 법과, 그다음 유가, 그 다음에 도가, 예, 요게 초점 맞춰갖고 이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기초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자백과의 의미를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라는 것은 여러 제자죠, 여러 제자. 그래서 여러 자자는 성인들에게 붙은 이제 뭐냐면 칭호거든요. 그래서 뭐 순자, 맹자, 공자 그렇잖아. 여러 성인들이 만든 백이라는 것은 백자는 많다는 뜻이야. 많은 가는 이제 직가자를 쓰는데 학단이라는 뜻으로 여기 쓰이죠. 그러니까 여러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학단이라는 뜻이에요. 예, 제자백과인데 이 제자백과 사상은 그 뭐냐면 중국의 어떤 사상의 원류가 되는 그 사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 사상들은 뭐냐면 선진 사상이라고 해요. 선진 사상. 그 진나라 이전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의의를 한번 역사적 의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에는 정치적으로는 분열과 혼란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중국 역사상 문화적인 창조력이 가장 충만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으며 우리가 흔히 이 중국적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의 골격이 완성된 시기였다. 자, 이 시기의 문화는 이전 시대인 상주 시대를 개선하면서도 그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을 보다 세련되고 다양했을 뿐 아니라 변혁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개를 보였다. 따라서 춘추 전국시대 사회 변화는 제자백과 사상이 활짝 꼽힐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이날 문화창조의 주역인 사기층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제자백과 사상을 이끌었던 그 계층은 그 예전에도 말했지만 사기층이야, 사기층. 자, 이 시기에 이제 문화 활동은 제자백과 알려진 일군의 학자와 그들의 사상을 잇는 학단 혹은 학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그 결과 종래 소수의 귀족에게 독점됐던 지식과 학문이 일반 서민층에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종족과 시족 집단의 해체됨에 따라서 집단의 정통적 속방에서 해방되는 이들이 많아졌고 학식과 능력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개인의 강력한 욕구가 표출되기도 했다. 자, 게다가 이제 각국 군주들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 있는 사인들 발탁해서 자국의 부국강비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단계를 한층 그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자백과 사상이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 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도 그 1단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상류시대의 화연을 비롯한 각종 구제에서 벗어나 제자백과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운명과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의지의 자신감이 생겼으며 이전 시대까지 무지에서 비롯된 주술과 마력의 위협에서 해방되어 인간과 자연은 합리적 이해를 해석을 추구하게 됐다. 자, 그는 인간과 자연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다고 확신했으며 만약 이것이 그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면 스스로 운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서양사에서 합리주의 사관 방식, 그러니까 합리주의 세계관,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때부터 등장했던 그 합리주의 세계관 있잖아요. 그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하여튼 있고, 자, 물론 당시에 이제 자연과학적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대의 합리성도 경험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신비주의 요소를 탈피하는 걸 분명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주술적인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혔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추구한 인간의 발견과 인간 본의의 태도 및 사고에 내재된 법적인 탐구는 이 시대 문화의 성격을 특징 짓는 것이며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자, 이런 기초 위에 그들이 제시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질서 원리와 정치 사상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적인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회에 진입하는 국가 형태도 나름대로 구성을 부르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걸 보인다. 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음락국가에서 영락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국가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들의 어떤 이상적인 그 국가상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 어떤 사고방식은 전에 있었던 이제 비합리적이고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사회를 벗어나게 만들었는데 그 밑바탕에는 앞에서 말하는 이런 여러 사회경제적인 어떤 변화상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합리적 인본주의 정신은 그때까지 정통문화의 재해석과 모든 지식의 체계적인 정리에 나타나는데 서주의 사회규범인 예학과 문학의 정통인 시경과 역사서 전승 서경 등이 이 시대 때 재정리되었고 각 시족의 설화와 전설도 황제를 정점한 성황의 계보가 정리되어 역사인식의 바탕이 되었다. 또 각국의 이질적인 계통에 기반한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문화 가치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정리했고 이러한 정토의 재인식이 문자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런 정통 문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서류 시대의 문화를 잘 정리한 그 책들이 이제 오경 뭐 또는 육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인데 이런 책들은 이제 육아에서 이제 정리를 했죠. 예. 자, 또한 그런 권위 이렇게 있고 또한 그런 권위를 빌린 이들의 전개와 저술 활동을 촉진시키는 시민이었다. 그러나 제자백가의 대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저술 평창된 것이나 아니면 완전히 가탁에 불과한 것이 많았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저술 편찬된 것이나 아니면 완전히 가탁에 불과한 것이 많았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순자, 맹자, 공자 이런 것들 사상가들의 책들이 따지고 보면 후대에 만들어진 게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권위가 좀 없으니까 자신의 생각을 다른 예전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빌려서 권위 있는 사람들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씌워놓는다든지 예를 들었고 주례 같은 책도 있죠. 주례는 주나라의 이제 주공이 만든 어떤 법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잖아요. 근데 실제 주나라 때 만들었던 법과 제도도 있겠지만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도 집어넣은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서 중에 하나인 노노라는 거 있죠. 노노. 공자하고 맹자 간의 아니 공자와 제자 간에 논했던 그 내용들 있는 거 그것도 후대 그 제자들이 기록을 해놓은 거죠. 정리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자백과 서가는 책의 한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제자백과는 되게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모색하는 윤리나 철학, 사상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지리 지식이나 농업 지식, 수공업 지식, 의료 지식, 천문학과 역법에 관한 지식, 수학 지식, 이단학 고사에 관한 지식 등 모든 지식을 문자로 정리하고 공개적으로 전수하는 정신을 가졌다. 예전에는 어떤 도제식 어떤 그런 학풍에 의해서 스승과 제자 간의 그 안에서만 이렇게 계승을 했지만 제자백과 세상에 들어가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문자가 정리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완성한 저술 속에서 문장을 갈수록 세련되어 문학적 경지로 나갈 정도였다. 자, 맹자나 한비자, 장자의 문장은 고문치의 문법으로 확고히 지위 굳혔으며 자전 역시 뛰어난 산문체로 자랑했다. 자전은 이제 춘추에 세 가지 이제 주석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자시전을 얘기해요. 춘추 자전. 예. 자, 한편 춘추시대에 이어온 식용문화의 정통이 그 전국시대 쇠퇴에 북방에서는 문문의 발전이 없었지만 남방의 초지방이나 그 지방의 무관한의 정통이나 이른바 초사문화인데 초나라에서는 초사문화가 상당히 유명하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초사의 대표적인 그 작품을 많이 남긴 사람이 구런이라는 사람이죠. 예, 초사, 국가, 천문 이런 작품들이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사는 이제 그 밑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부계열의 이제 운문 형태인데 시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양자각 유역의 초나라 지방의 시가에서 비롯되는데 우수나 격전 같은 감정을 자수와 길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방 가요의 아름다운 형식을 빌려서 표현했고 대표적인 작가로서 군원과
송옥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에 이제 정치 혼란기였던 만큼 정치 사상 면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뤘다. 자, 이것은 거대한 사회 변혁의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국가의 지배 원리를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 때문에 궁극적인 관심은 모든 국가를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효율적인 방법을 집중되었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본질적인 문보다 정치적,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탐구 대상을 삼았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자연의 어떤 그 본질이 뭐냐? 그거보다는 인간이 어떤 이제 정치적, 사회적 존재가 어떤 거다.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들은 현대 이대의 정통적 유가, 묵가, 법가, 도가, 명가 등등등 여러 등으로 분류되었고 학과로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유가, 법가, 묵가, 법가, 도가인데요. 자, 일단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는 학문은 법가였어요. 법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국강병을 먼저 하려고 하니까 이 법가가 되게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중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던 그 학문은 묵가죠. 묵가나 도가였고 그 다음에 유가는 좀 약간 밑이었어요. 유가는 유가가 이제 부흥하게 된 거는 한나라 이후부터죠. 근데 이제 유가는 그렇게 좀 밑에 있었고 예, 이렇게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부할 때도 이제 유가, 법가, 도가 여기 이제 문과까지 네 개 학파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제자백 그 동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동계는 이제 네, 보면 제자백과 역사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자백과의 사회적인 배경, 추천의 사회적 배경 보겠습니다. 제자백과가 왜 어떤 사회적 경제적 배경 아래 나타나는가 이렇게 이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앞에 한의중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제자백과 관련된 내용 중에 제자백과의 의미를 적어놓고 있죠. 제자라는 것은 여러 성인들이 만든 그 의미 제자라는 건 여러 성인이라는 뜻이고 중국인들 위인의 이름에 한 번 부이지 않기 때문에 주대부터 이제 뭐냐면 거기에 자자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공자, 맹자, 성 다음에 자를 붙여줬다. 그러니까 공자, 맹자는 원래 이름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스승을 조칭하게 되는데 백가라는 건 일가를 이루는 여러 저술가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자백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고대 중국에서는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없고 개인의 저서도 별로 없었다. 자,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변혁이 심화치는 춘추 전국시대에 새로운 사상을 창조하고 문화적 업적을 이룩하여 동양사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제자백과에 출연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다양했다. 첫 번째로는 사상의 자유와 지식의 학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주대 봉건 취재에서는 세습적 신분 질서가 고정돼 있고 이때 이제 사상의 관심은 하늘이나 조상 숭배였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늘, 천 또는 그 전에 상제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뿐만 아니라 사상 강문은 국가가 관장하고 있었으며 극히 일부의 귀족계층만 학문의 혜택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사계층이 주도했던 육예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되게 자기들 계층 안에 도제적인 학풍에 따라서 계승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널리 공유되거나 다른 게 좀 확산되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개인의 자연 사상 활동이나 지식의 부분은 존재할 수 없었고요. 대개 보면 그 계층이나 그다음 음락이나 국가 단위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행해졌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만 자기 필요에 안에서 그들만의 이제 어떤 지식으로서 그 공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춘추 시대부터는 좀 달라지겠는데,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넘어서 주된 이제 봉건 질서가 붕괴되면서 지금까지 간부나 귀족이 독점하고 있는 학문과 지식이 일반 서민들에게 확대되었다. 나아가서 이제 일반민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지식이 습득하게 되고,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실현하려는 강력한 사회주의 욕구가 문화 창조의 의지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식 공유를 통해서 신분 상승의 의지가 강했고, 그런 계층에서 이제 사라는 계층의 이 의미가 바뀌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사는 주로 이제 혈족의 말단 애들 그러니까 이제 지배층의 말단 애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사라는 의미는 지배층의 말단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학문이라든지 이런 군사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사라고 했죠. 전문가 집단들을.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서민들까지도 이 지식, 예전의 지식이 확대됐다. 그 예가 대표적인 게 그 예라는 거죠. 예. 예라는 것은 예전에 지배층에서만 적용됐던 거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예라는 것은 그 신하고 인간 간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신과 인간에서 관계에서 인간이 신한테 이제 항한 이렇게 제사라든지 이런 그 관계들을 이제 예라고 했죠. 맹세의식도 그런 의미에서 예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절차 과정을 예. 그래서 원래는 예는 그렇게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설명을 적용했고 주로 이제 그 인간 그 지배층에서만 이제 행했던 게 적용된 게 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인간과 인간 그다음 피지배층까지 확대됐던 것이 그 얘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얘를 이제 인간과 그 뭐냐면 인간, 그다음 피지배층까지 확대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육아의 공자라는 사람이에요. 공자. 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지식을 공유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국의 학제의 우대에 관련된 내용이죠. 전국시대 영토국가의 출현과 각국 간의 경쟁은 자연히 부국강국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능력 있는 학자들을 우대하는 풍조가 팽배하게 되었다. 자, 이때 학자들은 부국강국의 뜻을 품고 각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군주부터 우대를 받아 포위의 신분으로서 포위의 신분은 뭐냐면 일반 그 민의 신분이죠. 포위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재상으로 발탁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위나라 문호와 제나 성악 때 찾을 수 있고 위나라 문호는 공자의 수제자 자아를 노나라를 맞이하여 우대했고 훌륭한 학자도 초청하여 학문과 사상을 일으켜 위나라를 중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문화적 통치자로서 명성을 떨쳤고요. 제나 성왕은 위 문호보다 더 적극적 문화 정책을 추진했으니 이른바 직하의 학사 앞에 이제 제가 언급했던 그죠? 그래서 제나 수도가 임치라는 곳이 있어요. 임치의 지문 부근에 문화구역을 설정해서 그 고문 대옥 큰 문과 그냥 뭐냐면 큰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리은한 저통을 이제 세워놓고 널리 천하의 학자들과 사상가를 각국에 초빙하게 되는데 이 초빙된 학자들은 수천에 이르고 그중에 유명한 학자도 76명이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고급 관료에 안 먹는 복리를 받고 자유로운 학문을 토해냈다. 자, 이들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직하 부근에 있는 이제 그 저희 학자이기 때문에 직하의 학사라고 하죠. 자, 이러한 제나의 직하가 위나라를 대신하여 전국시대 중기부터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자, 이대 학자들은 자유로운 직하의 분위기 속에 각 학파들이 서로 밀접한 교류를 가지면서 사상과 학문을 토론하면서 제자백과의 독창적인 이제 사상가가 성장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각국의 분립의 사상이 다양함에 크게 기여했다. 자, 중국 역사상 정치 통일 시대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사상 학문을 통제했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국가 권력이 원하는 학문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대표님 유교죠. 근데 춘추 전국 시대는 각파의 학설이 용인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걸 하나 통일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당한 자유로운 이제 뭐냐면 그 학파들이 진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야 이제 춘추 전국시대 정치 혼란이 도리어 사상의 자유를 누리며 누구나 자신의 사상을 자유히 발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상이 나타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사상의 원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시국가에서 영토적 확대는 각 제국의 정식 독립과 병방국가의 중앙문화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사상과 학문 간의 어떤 전파가 빠르게 촉진됐다. 자, 이에 따라 은주시대 때 중앙문화가 전 중국에 확대되어 문화의 전국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도 제자백과의 출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제자백과의 뭐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밖에 이제 을치 있는데 한번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또 넘어서 뭐 제자백과의 학파의 출신 지역 같은데 한번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구체적인 이제 그 학파의 내용을 이제 넘어 보겠습니다. 먼저 볼 게 육아하는데요.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뭐 윤리나 사상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이제 특징만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상 내용보다는 내용은 그냥 특징적인 것만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 사상이 후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역할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가라는 그 집단들을 이제 뭐냐면 성립하기 전에 유다는 게 뭐냐, 그런 거죠. 유다는 것을 이제 한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음. 근데 이제 사람 인자는 빼버리고 의미는 전혀 없는 글자니까 여기만 이제 그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비우자가 있잖아요. 비우에다가 여기 보면 사람의 모습을 본뜨고 있는데 사람 중에서 이제 뭐냐면 좀 허리가 굽은 곱둥이라고 하죠. 곱사둥이, 예, 곱충이, 뭐 곱둥이 그 곱사둥이의 이제 모습을 띄고 있는. 그러니까 좀 이 곱사둥이 예전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정도시대 때 주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뭐냐면 이런 거 의뢰나 이런 것들 주관을 했어요. 예. 그래서 비가 오는 걸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관측해가지고 하늘 보고 비가 오는 걸 관측해가지고 비가 언제 올 건지 관측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주로 했던 집단들이 이제 뭐냐면 애들인데 이런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에 대한 제사, 기우제 뭐 이런 것들 전담해서 했던 그 집단들이 유다는 집단이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신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죠. 앞에서 얘기했죠. 근데 이 유다는 집단을 이제 뭐냐면 중에 이 공자가 나왔어. 이 공자는 좀 전에 하늘과 인간의 어떤 그 관계만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의 집단들, 예라는 것들을 인간과 인간까지 확대시키고 그리고 또 지배층에 관해서만 적용했던 예라는 거, 하늘 제사를 지내고 뭐 맹세하고 이런 관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일반 민중들에게 학살시켰던 사람이 유해 집단에서 나와가지고 나온 공자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학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유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이제 공자가 창시해가지고 맹자, 순자 이렇게 이제 연결되죠. 물론 이제 맹자나 순자는 공자의 이제 직계 뭐냐면 그 제자는 아니에요. 한 단계 건너뛰어서 한두 단계 건너뛰어갖고 이제 그 제자들이지만 하여튼 보통 이제 이렇게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세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한 그 뭐냐 유학을 원시 유학이라고 하죠. 원시 유학. 그 이 원시 유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리학이라든지 양명학이라든지 고중학이라든지 뭐 근문학파, 고문학파 이런 학파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 요거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육아의 주 내용이 뭐냐?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육아가 어떤 건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공자를 볼게요. 자, 공자의 사상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앞에서만 논어라는 것이 있어. 논어. 논어라는 것은 이제 공자하고 제자 간에 이런 질문하고 답변 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거야. 후대 이제 그 공자 제자들이 그 논어가 있고요. 논어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서 중에 하나죠. 이 논어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생각하는 이제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어떤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뭐냐? 이건 뭐냐면 내면의 어떤 선천적인 도덕심, 그러니까 인의 상실로 본 거야. 인의 상실. 그래서 인이란 뭐냐? 인이라는 것은 인간다움이죠. 사랑.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사랑이라는 건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이제 불쌍한 상황을 볼 때 얘처럼 마음 같은 것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인이라고 이제 얘기했고 그 중에 인 중에 이제 그 핵심적인 요소를 뭐라고 보냐면 호세 충신이라고 이제 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은 인간다움이 원래 타고난 내면적인 어떤 성적인 도덕성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실됐기 때문에 뭐냐면 사회가 혼란하고 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를 실천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예라는 것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신과 인간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제 예를 하고 주로 지배층만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최지배층까지 확대되고 인간과 인간끼리 이제 관계에서도 적용된 게 예라고 규정이 지었죠. 그래서 이 예를 상당히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사회 구현 예를 통해서 그 뭐냐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인간성을 회복한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분자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자의 정치 사상을 보겠습니다.
공자의 정치 사상은 정령을 강조해요. 정령은 뭐냐? 자기의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해라는 거야. 예. 그래서 군군 신신 부구 자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군이라는 거는 군주는 군주의 이름에 맞게 행동하고 신이라는 것은 백성 신하의 이름에 맞게 행동하고 이렇게 각각의 이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덕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이름에 맞게 행동하려면 패도가 아니라 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 예의와 도덕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먼저 자기를 닦은 다음에 백성을 통치해야 된다. 쑥이 아닌민이라는 거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렇게 이런 사회를 이제 대동사회는 한다. 이 대동사회에 모델됐던 것이 이제 주나라를 얘기해요. 주나라 주공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거나 뭐 요순시대 그런 거를 대동사회라고 이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공자의 인해 사상에 대해서 좀 설명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호재춘시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 다음에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효라는 것은 효도를 말하고 재는 우애를 말하고요. 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충성 충자로 생각해서 뭐 군주나 국가에 충성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정성된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할 때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떤 것에 정성된 마음으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충이라는 의미가 어떤 군주라든지 국가의 충성의 의미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나중에 얘기해요. 예. 원래 이 충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충이라는 의미는 국가나 충성의 의미, 뭐 군주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는 전국시대 말기 때 들어간 거야. 예. 전국시대 말기. 그래서 그 충신은 사군이 충이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불사이군이야. 충신은 불사이군. 충신은 한 명의 군주만 섬겨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전국시대 때, 말기 때 등장한 거야. 이거는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쭉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뭐냐면 신뢰주는 군주들에게 밑에 들어갔다 마음에 들기 싫으면 그냥 다른 군주로 가버리는 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랑이라고 이제 하는 것 중에 인데 사랑이라는 거는 조건적 사랑, 분별적 사랑이야.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 나를 중심으로 점점 확대되는 사랑이죠. 가족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 국가, 뭐 천하 이런 것들 확대되는 거죠. 예. 그래갖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묵자죠. 묵자. 묵자 입장일 때는 사랑이라는 것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냐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호재충 신주에 제일 강조한 게 효제죠. 예. 그래서 이제 인의 출발점을 보고 이렇게 있고 호재는 이제 가족적 현실적인 사랑이자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효와 재를 이제 뭐냐면 좀 많이 계승한 사람이 맹자라는 사람이죠. 맹자. 그래서 있는데 여기 뭐 공자의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 맹자는 공자의 직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맹자는 공자보다 한 세대 뒤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맹자 다음에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누굴 거쳐갖고 한눈에 거쳐갖고 이제 그 제자가 이제 공자죠. 맹자죠. 그래서 공자의 그 제자의 제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축의기인. 그래서 인을 하기에는 나를 믿어 남에게 미친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 이런 것들이죠. 그 보편주의, 호혜적인 사랑. 내가 좋아하는 걸 남에게 베풀고,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이제, 미루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공자 사상을 이제 좀 받고, 그 다음에 맹자라는 게 있죠. 자, 맹자는 이제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공자가 얘기한 효와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그래서 사상적 계보를 보면 이 사람 아까 전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증자가 있고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가 있고 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사 그 다음에 맹자죠. 그러니까 스승의 스승 정도 되는 거야. 한 세대 뒤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이제 춘추 말기 때 사람이고 맹자는
전국시대 초기 때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중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징자라는 사람이 있어. 공자의 맹자, 제자 중에 징자인데, 이 징자는 효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13경의 하나 중에 효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호경이 이제 뭐냐면, 이 징자의 어떤 썼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효를 계승한 사람이 맹자고요. 예를 계승한 사람이 순자예요. 예, 이렇게 있는데, 순자는 좀 뒤에 좀 보고, 자, 맹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뭐냐면 사상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공자의 인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정명론을 더 발전시켰고요. 그다음 인간의 마음이 이제 원래부터 타고났다. 성공설, 그다음에 이제 왕도 정치 이런 것들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맹자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의 마음이 원래부터 타고났다. 깨끗하다. 이게 아까 타고났다는데 깨끗한 마음이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성선을 주장하고 성서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사단설이죠. 네. 그리고 사단설에서 이제 양지 양능설이 나오죠.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타고난 깨끗한 마음이 나는데 이것이 양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 양지가 이제 발현된 것이 사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네. 성리학에 보면 사단이라는 개념 있죠. 사단. 사단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야. 네, 맹자 사상에서. 예. 그리고 양지라는 개념이 있죠. 양지는 이제 양명학이 나온 거죠. 그 양명학도 이제 이런 맹자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어떤 인간의 수양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사상도 있죠. 뭐, 맹자, 아니, 성리학, 그 다음에 양명학. 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수양을 강조하면서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한 그 사상인데, 이런 것들이 그 뿌리가 다 맹자사상이 바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요 맹자 사단을 보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축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고 축은지심은 인이고 수호지심은 의고 사양지심은 예고 십이지심은 지정. 예. 그래서 축은지심은 이제 어떤 사람을 예처롭게 바라보는 마음, 이 축은지심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원래부터 그 배워서 익힌 게 아니라 원래부터 타고난 거죠. 양지에서 나온 거죠. 예를 들어갖고 어떤 아이가 우물 속에 막 걸어서 우물 속은 이제 그 가려고 해요. 막 우물 속에 이제 막 기는데 우물 속은 이제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데 우물 쪽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하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죠. 얘를 붙잡고 우물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축인지심이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원래 타고난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부끄러운 것들은 이제 뭐냐면 못 참는 의가 수호지심이고, 사형지심은 예의를 차는 걸 사형지심하죠. 옳고 그른 걸 이제 시비지심하고. 그래서 이런 사단이라는 개념, 이 사단이라는 개념이 후에 이제 성리학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왜 그 사회가 홀려난가? 그건 아까처럼 똑같이 인이 예지의 상실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집이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집이는 호연지기. 그러니까 욕심이나 두려움을 유혹에도 굿하지 않는 습관한테 당당 굳고 굳세어 거둔 도덕적 기계를 호연지기하고, 호연지기를 이제 명확히 했던 사람이 대장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보고요. 그다음 맹자의 이제 정치 사상을 이제 보는데, 맹자의 정치 사상은 잘 보면 은주교체기 때 은주혁명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주교체기 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은의 거왕이 이제 뭐냐면 은의 주왕이 그 당시 이제 한의 명을 어기고 패도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의 명이 어디로 바뀌었다? 주도 바뀌었죠. 네. 그래서 주도 바뀌고 그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주나라 천자가 하늘의 천 대신에 우리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나라의 천자는 그 하늘의 명을 받고 덕지로서 통치해야 된다는 덕지주의잖아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맹자의 정치 사상이 형성됐는데, 그래서 은주 교체 때 예를 들면서 주장했던 게 역성용이죠. 하늘의 명이 바뀌는 거. 근데 그 중에 성이 바뀌는 거. 역성용이잖아요. 이건 정명론의 근거가. 앞에 정명론의 이제 주요 내용이 뭐예요? 공자의 정명론에. 군주는 군주다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만약에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맹자는 이건 더 이상 군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군주라는 것은 하늘의 명을 받고 왕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패도를 했단 말이야. 그럼 하늘의 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더 이상 군주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군주라는 명칭이 필요 없으니까 군주의 역할을 못하니까 쫓아내도 상관없다.
그래서 역성을 주장했던 것이 이제 정육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군주라는 것은 인해 습득하고 인해 바탕으로 해서 그 덕치를 이제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해야 되고, 근데 군주가 그 당시 이제 그지 못하고 그 짐승의 마음 을 갖고 있고 패도를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사람은 군주가 아니야. 하늘의 명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으로 갈아껴도 상관없다. 이게 역성문이에요. 자, 이 역성문은 상당히 파격적인 사상이죠. 예. 그래서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교하면 추모만 생각하죠. 군신이나 국가에, 그러니까 그 군주나 국가에 무조건 충성해라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뒤에 있지만 후대에 만든 한나라 때가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고, 그 전에 이제 원시유학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역성문이라는 게 그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이 맹자의 사상은 상당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맹자의 사상은. 그래서 후대 학자들, 후대 이제 뒤에 유교를 국교화도 이 맹자 사상을 좀 그 뭐냐면 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맹자의 사상을 또 적극적으로 또 받아들인 우리나라 사람이 있죠. 정도전이죠. 정도전. 그래서 정도전은 이 역성문을 근거로 해갖고 그 당시 고려나 조선 때 왕조 교체를 합리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왕도 조치라는 것은 어디에 유사한, 덕치에 유사하다. 주나라 은주 교체 때 이제 설명 덕치주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주나라의 어떤 정치사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의 인간의 선천적 요소로서는 이제 보면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라는 것은 이제 성리학에 영향을 미쳤고, 양지라는 것은 이제 양지양령한 건 양령학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후대의 인간의 내면의 어떤 수신, 수양을 강조하는 그런 거,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성리학과 양명학의 맹자 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뭐 순자를 볼게요. 순자. 순자는 여러분들 선악선이죠. 원래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뭐냐면 본능주의야. 원래 그 인간이 그래. 그래서 이 사회 혼란의 원인은 성악,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난 악함으로 봤죠. 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성을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인위적인 도덕, 예를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게 하성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 예를 통해서 그 사회의 어떤 한정된 이제 그 사회적 그 경제적 부 같은 것들 공정하게 어떤 나눌 수 있는 분배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예를 이제 확립하고 분배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가 필요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배 기준이 뭐 공정한 게 뭐냐? 공정한 것은 평등하고 다르죠.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거고, 공정이라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이제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것들을 어떤 대우를 해주는 게 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공정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능력과 자질을 더 중요시, 현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능력주의를 통해서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데 예가 필요하고, 그 예라는 것은 이제 외면적 사회 규범을 이제 예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그 예라는 거는 공제 예보다 훨씬 더 구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후에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법가에 영향을 미쳐. 예. 그래서 순자의 이제 그 제자들 중에 법가 사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많았죠. 그래서 예라는 것은 좀 도덕적인 성격이 있고, 순자가 예가 말하는 도덕성이자 그 예부 그 공자 예보다 더 구속성이 있고요. 얘를 이제 법제화시키고 이제 구속을 시킨 것이 순자다. 그 법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사상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일단 순자는 사회가 혼란한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 왜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어떤 이기적 본능적인 어떤 그 사회 마음 때문에 한정된 대화와 이제 제약 분배 기준이 이제 미정립할 경우에 인간들은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싸우면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사회가 혼란하고,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결하는 본성을 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얘를 제도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얘를 도입해서 분배 기준을 마련하잖아.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정당하게 능력주의에 따라서 분배 기준을 확립을 하면 이것이 이제 뭐냐면 사회혼란을 그렇게 그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이때 예라는 건 공개예보다 좀 구속성이 강하고 후에 이제 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순자 사상도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둘 필요 있어요. 자, 정리해서 좀 얘기해 보면요. 이제 공자, 육아를 정리해 보면, 육아에 이제 그 원시 유학을 이뤘던 세 명이 공자, 순자,
맹자죠. 그러니까 공자의 인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인의 이제 주요 내용이 이제 앞에서 인인데 인을 이제 뭐냐면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그걸 우리 예라는 거죠. 예. 예를 통해서 이제 인을 항상 해서 예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의 중요한 게 이제 앞에서 효제, 충신 이렇게 있고 효제에서 이 가족적 윤리가 이제 강조하고 여기서 뭐 차별례가 이제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그 제자의 제자였던 이제 그 순자 맹자는 어느 걸 계승했냐 보면 공자의 사상 중에 순자는 예를 계승했고요. 그 앞에서 수학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 예를 강조했고 맹자는 이제 뭐냐면 요게 효를 강조해 그 맹자는 인을 계승했죠. 인 중에 이제 효제 같은 것들을 계승했고 성성서술 같은 것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 맹자의 사상 후에 성리학과 양명학이 영입니다. 성리학은 사단, 양명은 양지, 양능 같은 것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순자는 예고, 순자는 선학이고 맹자는 성설이죠. 근데 양옥이라는 사람이 후대에 이제 등장했는데 양옥은 순자와 맹자의 이제 인간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좀 계승했죠. 인간이라는 것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양옥이라는 사람이. 자, 이런 것들이 당나라 말기 때 한유가 더 계승해서 한유는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후에 이제 어떤 성리학의 기반을 이었던 당나라 사상가죠. 그래서 삼품선이라는 걸 주장해. 인간이라는 것은 타고날 때 세 종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고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악이야. 타고날 때부터 나쁜 놈이 있어. 그래서 원래 타고날 때도 선한 사람은 상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악은 중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그 상품이 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상품선인데 세 개도 이제 성을 나눴죠. 상, 중, 한으로 이렇게 나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품에 따라서 그 인격이 이제 원래부터 타고났다는데 대부분 인간들은 뭐냐면 성악, 그러니까 성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간에 중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차피 악한 일은 아무 해도 안 되니까 버리고 이 중품에 해당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끄집어낼 것인가 선한 마음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교화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한유의 이제 인성론은 후에 이제 장자나 정호에게 이제 연결되죠. 그래서 장자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타고 원래부터 타고난 천재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제 발현된 기지의 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정호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제 사욕은 이제 뭐냐면 원래 그 인간의 어떤 마음이고 니라는 거인데 니는 이제 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거는 사단설과 연결돼 갖고 원래 타고난 그 순수무악한 거고 사욕이라는 건 가성가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니를 이제 순수무악인 니를 계승했다. 니가 성이다. 예. 선증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장자의 사상과 정오의 사상,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어떤 두 가지로 본 것, 타고난 성과 그다음에 그것이 발현된 그 인간의 마음, 기지의성 이렇게 이제 본 거. 그래서 장자의 천재성은 이제 요거와 연결돼 있죠. 그다음 기지의성 요거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요걸 이제 합쳐놓은 것이 주의의 사상이죠. 그래서 주의는 이제 그 종전에 여러 사상들의 의견을 종합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연지성, 기지지성 이렇게 나와 있고 이와 기, 그 이는 순수무학, 그 기는 가성각. 그래서 순수무학은 사단이요. 가성과학은 칠정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당 이렇게 구분한 이기이론론 관련된 내용이 주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상 관련된 내용은 후에 이제 송나라 할 때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사상적인 계보들이 쭉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 뭐, 여기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대충 제가 적어 들은 것들 바탕으로 해서 좀 얘기했고요. 기출과 관련된 내용들만 이제 한정돼갖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내가 그 공자, 맹자, 순자 사상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 관련된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전문가들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전문가 얘기를 드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인구에서 필요한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 그 사상의 기본적인 지식하고 그런 어떤 역할
이런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사상의 역할들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번 공자의 사상을 한번 개관을 해 봤고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육아와 인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공자의 사상을 개관한 게 아니라 육아의 사상을 개관했어요. 예. 자, 하여튼 육아의 성립과 발전 보겠습니다. 자, 육아는 춘추 말에 이제 생겨났던 공자에서 비롯되어 제자백과 중에 가장 먼저 성립되었다. 자, 그는 몰락 귀족의 후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집안 자체가 그 아버지 부계 쪽에 혈통은 송나라 때 사람이라고 이제 있어요. 송이라는 중원의 국가가 있었거든요. 그 송에서 쫓겨난 사람이 그 노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귀족의 이제 후예라고 이제 알려졌고요. 자기 어머니는 뭐냐면 그 무당집 오늘날 말하면 무당을 하는 무당집 안신녀라고 하나? 하여튼 그 무당집 의 자녀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자의 아버지가 인제 그 뭐냐면 1년이 넘을 때 그 무당집 그 자녀였던 안신을 만나 가지고 얘가 18 살인가 17살 아주 참 어린 나이인데 얘하고 야합해 갖고 낳은 아이다. 그렇게 인제 있는데 하여튼 집안 배경을 볼 때는 사기층보다는 그냥 일반 평민계층 이렇게 보면 자기 어머니가 인제 빨리 죽고 아버지도 빨리 죽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어머니 집안에서 주로 자랐고 그래서 보고 드는 것들은 막 그 무당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라고 인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에 제사 지내고 뭐 기우제하고 이런 것도 보고 들었나 봐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익혀 가지고 뭐냐면 유라는 집단을 이제 바탕으로 학문적인 집단을 만든 유가라는 집단을 만들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어지러운 현실의 부정 원료 종주. 종주라는 건 주나라의 어떤 질서를 복귀시킨 거야. 예. 그래서 그다음에 서주적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 종주라는 건 서주의 그 옛 제도를 복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인제 그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목표가 아니라 서주 초 주공이 만들었던 이상적인 사회가 회귀가 그 목표였다. 야 그래서 중주를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실제 무너진 사회 질서를 다시 세우는 정명을 했다. 정명이라는 말을 아까 전에 했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래서 군자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신분에 맞는 또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 군주라는 것은 뭐냐? 군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덕치를 행해 준다. 그래서 이 덕치를 행할 때 우리가 이제 대동사에 그러니까 이때 대동사는 요순이나 뭐 주나라 같은 것을 이제 복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에 이것도 뭐라고 적어 놓은 거죠? 예 잠깐만요. 그는 서주와 마찬가지로 가족윤리로부터 출발해 국가의 정치 사회적 구금을 도출했으며 법률과 흥분하는 통치보다는 봉건적 위대인 항의를 통해 예를 통해 신분 질서를 회복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규범에 맞는 것들이 예가 있고 그 각각의 신분에 에 맞게 예를 항해야지만 그 뭐냐면 예전에 준하의 질서를 복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복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준하나 복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준하의 어떤 것들을 뭐냐면 질서를 재해석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히 그가 강조한 게 인을 회복하기 위한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향할 것을 강조했는데 예라는 것은 종전에 말한 것처럼 주나라의 예처럼 뭐 하늘하고 인간의 관계, 지배층과 대상의 관계 아니라 뭐냐면 인간과 인간, 그다음에 피지배층도 확대시켰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재해석해 갖고 그가 강조한 예는 형식을 통해 도덕적 성실성의 실현을 표현이며 이를 이제 나타나게 한 표현이 예로 본 거야. 이 사람은요. 신분 질서 역시 도덕적 상호 의무 관계에서 기초학을 규정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그가 신분에 기초를 가지지 않고 교육을 통해 도덕적 완성자, 즉 군자라는 이제 걸 배양하려고 했다. 자, 그의 군자의 특히 강조하는 덕목은 인이었는데 인이야말로 그의 도덕 철학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인간 중심, 인간적인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인의 중요한 건 효제 충신이라고 하고 인을 외면으로 이렇게 발현하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걸 예라고 한 거죠. 자, 그 인이야말로 그의 도덕 철학의 어떤 이제 핵심이고 나머지 덕목은 인을 실천하기는 방법에 불과한 효제 충신 같은 건 다 방법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이상주의 실패했지만 가족 질서, 즉 효를 중시한 사상은
증자와 자사를 거쳐 맹자에게 계승했다. 예. 효는 이제 맹자 사상으로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계에서 말하는 이제 그 공자 사상을 좀 볼게요. 자, 그 앞부분에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자백과 사상 중에 중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육아이다. 근데 육아는 춘추 시대 공자에 의해서 창시되었고 전국 시대 맹자와 순자의 사상적 체계를 정리했다. 맹자가 사상적 체계를 정리했다. 그러나 진해 진시하기 위해 한때 심한 타락을 받았으나 한해 무제 때 간하고 인정되면서 동양 사상의 주류로 발전했다. 왜 주나 진나라 시황제 때 탄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공자의 사상의 중심이 인이죠. 그리고 인의 가장 순수한 형태. 그러니까 이제 호재 충신 중에 인의 가장 중요한 효제도 본 거야. 그래서 이제 효제는 가족 윤리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그 확대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가족, 사회, 국가, 천하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먼저 마음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와서 국가를 달 수 있고 천하를 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잘 표현되고 있죠. 자, 효제는 인간행위의 가장 중요한 덕을 받고 공자는 주대 시족사회가 붕괴된 후 소가죽제도가 발달한 춘추 시대 사회 변화 속에서 앞에서 소가죽제도에서 이제 철기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 소가죽제도가 발달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개별 생산이 가능하면서 그 당시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인 어떤 가라는 그 가치가 부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가족 질서를 강하게 중요시 여겼다. 자, 효를 바탕으로 수신 제각을 한 다음에 결국엔 치국평천하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군자의 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를 먼저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하고 천하를 위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뭐냐면 그 사랑이라는 거, 인이라는 것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그 앞에 뒤에 얘기한 묵가죠. 묵가. 자,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노노에 잘 써있다. 노노라는 것은 사서 중에 하나죠.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이잖아요. 예. 뭐 대학 중용이라는 건 후대에 이제 얘기 한 편을 따가지고 이제 만든 책이고, 그래서 노노라는 것은 앞에서 한 것처럼 이 제자의 질문에 공자가 답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 노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상은 군자를 키우는 데 있다. 군자. 그래서 있고 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군자는 교양이 있고 고귀한 인격자를 말하며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 정직성과 정의감, 군주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 인을 강조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자는 군자의 교육, 특히 예약을 강조했는데 예약과 악은 인간교육의 중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내적인 덕과 외적인 예절을 균형 있게 갖춘 중용은 육아사상의 행동 원리가 됐고 이와 같은 중도를 추구하는 것을 타협 정신은 중국 문화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전 잘 모르겠어. 예라는 것은 이제 인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외면적인 규범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앞에 예를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의례나 규칙이나 의례를 이제 행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의 수양의 어떤 것들을 나타나면서 또 닦는 도구가 예고요.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악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닦는데 그걸 사용했나 봐요. 그래서 후에 이제 그 뭐냐면 유학을 이제 국가화시키고 유학을 통해 통치 이념을 했던 여러 나라에서는 이 악을 강조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얘는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백성들 교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요 악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세종 같은 분이죠. 예. 그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용이라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제 알고 있기는 중용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들 있잖아요. 칠정이라는 게 있죠. 칠정이 발하기 이전의 상태를 이제 중용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인간의 마음이 발하기 이전에 원래 타고난 그것이 발하기 이전의 상태를 중용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까지 어려우니까 그냥 있고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때 공자사상을 할 때 각각 노노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노노와 함께 뭘 좀, 유교의 십상경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십상경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나왔냐면, 이거 기출에 한번 예전에 나왔죠? 그게. 그래갖고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예전에 누구야? 왕망이죠. 왕망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십상경 중에 어디를 근거로 해갖고 했냐. 그 중에 주례죠, 주례. 요게 이제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그럼 십상경이 뭐냐? 우리는 이제 사소오경 해가지고 이게 유교 경전의 대명사로만 이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사소오경이라는 말보다는 십상경이 더 유명해요. 유교 경전하면. 그래서 십상경을 좀 보면 대개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 호경, 이야, 노노, 맹자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경은 이제 크게 또 세 가지가 있죠. 주례, 의례, 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춘추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게 그 너무 설명이 간략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 주석 관련된 내용인데, 춘추 공량, 공양, 자시전,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를 보통 우리가 공제 오경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후에 더 추가된 것이 효경, 이하. 이하는 이제 한문 사전을 의미한 거예요. 노노, 맹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있는데, 사서는 뭐냐? 하면, 사서는 노노, 맹자,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해 보면 그 대학과 중용편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자가 이걸 대학과 중용을 보고 따로 떼서 책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보통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있고 이 사서가 강조되기 시작한 건 성리학이부터죠. 그래서 그 주자가 가끔 공자라고 했나? 하여튼 얘기해서 대학과 중용이라는 말을 이제 그 따서 새롭게 이제 주자가 이제 책을 만들었고 이 노노맹자 대학 중용에 주를 붙인 게 사서 집주죠. 사서 집주. 그래서 보통 홍구학에서는 이제 오경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는 사서를 강조해요. 왜 사서를 강조하냐? 자, 성리학은 이와 기를 강조하잖아. 이와 기. 근데 이와 기라는 개념이 이제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하여튼 그 이와 기의 개념이 잘 들어가 있는 책이 노노맹자 대학 중용이다. 그래서 사서를 강조했고 거기에 주자가 줄을 붙인 게 사서 집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이제 시서, 예, 공략, 공양, 자씨, 호경, 이하, 노노, 맹자, 여기 주례, 의례, 여기하면 13개가 되거든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대학,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십상경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학과 중용은 십상경에 안 들어가요. 요거는 주의하고, 사서의 개념이 들어갔지만, 십상경의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요거는 얘기의 한 편을 따가지고, 이제, 나중에 주제가 책을 만든 거야. 예, 그래서 대학과 중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눈여볼 책이 뭐냐면,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주례라는 책이죠. 주례. 주례는 예경 중에 한 책이죠. 주례, 의례 얘기가 있잖아요. 주례는, 주공이 만들었던 책이라고 해요. 주나라의 어떤 제도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 정리한 책이 주례가 하는데, 실제 주공이 만들었다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가탁한 그 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주례는 좀 특징이 뭐냐면 유교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유교의 경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뭐냐면 뭐가 비슷하냐면 음, 그 법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예, 국가가 이제 민의 어떤 생활에 간섭을 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이런 것들 다 그 마인드 자체가 다 법가적 마인드거든. 근데 유교 경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례라는 사상의 주관책에 이 법가적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에 이제 유학자들이 요 뭐냐면 어떤 개혁을 할 때 항상 내걸었던 책이 뭐냐면 주례야, 주례. 왕망도 그렇고 후에 왕왕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도전에 개혁할 때도 이 주례를 상당히 강조하거든. 정도전이 맹자나 주례 같은 거를 강조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국가가 민의 간섭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것들 역할이 주례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후대 어떤 개혁 모델이 나오고, 이 개혁 모델로 한 경전이 이름이 뭐냐 하면, 그냥 90%는 그냥 주례라고 하면 돼요. 주례.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상경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한의중 관련된 내용에서 다시 공자의 사상을 영향을 받은 맹자를 보겠습니다. 자, 맹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뭐냐면 공자의 직제자는 아니죠. 직제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증자, 자사, 맹자.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좀 한 세대 뒤의 사람이야. 한참 100년 뒤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전국시대 맹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맹자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성리학이나 양명학의 원류를 제시 그 원초적인 사상적인 어떤 것들을 제시했던 사람이 맹자죠. 맹자.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권은 28번입니다. 예, 28번이에요. 자, 전국시대 인물인 맹자는 공자가 제시하지 못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성- 성서설을 봤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맹자가 왜 사회가 훌륭하냐? 그 뭐냐면 이 인간의 마음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성서설 타고난 성품을 잃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잃은 것은 이제 그 성서 어디에 근거한 인은 이제 근거를 둔 거죠. 그래서 인에 근거한 성서설 원래 마음을 타고난 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인간의 타고난 마음을 뭐라고 양지라고 하죠. 양지. 자, 이 본성의 양지는 이제 사단으로 구성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측은지심, 수지심, 사양심, 십이지심 사단이라는 게 여기 나오고 인이예지는 사덕이 거기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사단의 반론인 인이예지의 실천도 본성의 배양의 하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양지가 그 본성이고 이 본성은 사단이고 사단에서 사덕이 나오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양능이다. 자, 양지 양리란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단은 성량, 양지 양능 사상은 후에 이제 양명하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맹자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사단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맹자의 공순추의 상편에 나오는 말로 인간의 본성에 우러난 마음식, 즉 선천적이고 도덕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걸 이제 양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 뭐냐? 그래서 추근지심, 남을 불쌍하게 여는 것, 인에서 나온 거죠. 자신의 부위를 부끄러워하며 남의 부위를 미워하는 수호지심, 그 다음에 양보하는 마음, 사양지심, 그 다음에 잘잘못을 분별하여 가리는 마음, 십이지심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예지라는 말이 있다. 예. 사양지심을 양보한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나?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해요. 하여튼 네 가지의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체다. 특히 추근지심을 대강조해 인의 정치적 신앙을 강조하는 게 왕도 정치죠. 그래서 군주란 사람은 뭐냐면 나라를 통치할 때 백성을 예천한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인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에 다스려서 이제 있고 한의 명을 받고 백성의 인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군주가 이 인이 아니라 뭐냐 패도에서 폭력적으로 다스릴 경우에는 이건 더 이상 이제 하늘의 명을 받지 않는 그 통치. 그러니까 왕도 정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왕도 정치를 하지 못하는 이 패도 군주는 왕으로서 더 이상 그 이름에 받는 행동을 못 하잖아. 하나의 명을 받아갖고 행동하는 것을 못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혁명의 주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양도 정치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이제 주나라 때 덕치주의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패도 정치가 폭력과 정치적 기만을 수단한 것이라면 왕도 정치는 하나의 명을 받은 군주가 인의 시현으로서 도덕적인 자만. 왜냐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고 원래부터 배워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난 거죠. 그래서 도덕적 실천을 자발적 기하는 정치다. 그래서 맹자는 왕도 정치를 단순한 도덕력에 그치지 않고 그 규형의 방법은 양민 교민을 강조했다. 백성들을 경제로 풍성하게 여기고 교민한 백성을 교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고 다 이것이 뭐냐 위민 백성들에 의한 통치다. 백성들을 이제 뭐냐면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양민과 그리고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거. 그래서 백성들을 올바른 일로 이제 결국 교민이 생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좀 뭐냐면 초점 맞춰서 볼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육아하면 성리학이나 뭐만 생각하죠? 저기 양명아까 같은 마음의 수양, 도덕, 예의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교민만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마음의 수양은 마음의 수양과 뭐 교화나 이런 거는 그 육아의 한 갈래 중에 하나예요. 육아 중에 또 강조된 게 뭐냐면 경세적인 성격도 되게 강해요. 육아도. 그래서 공자나 뭐 맹자도 다 백성들은 마음에 뭐냐면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예의를 차릴 수 있고 마음을 수양할 수 있다 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을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 경세적 성격도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요건 따로 이제 또 나중에 설명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정치는 군번이 의민에 있고 이를 어기는 군주는 더 이상 하늘의 명을 받고 통치를 못하는 군주였고 패도하는 군주이기 때문에 방별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무적을 통해서 쫓아낼 수 있다. 역성혁명론.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이름값 못하면 이제 뭐냐면 명분을 상실한 거죠. 정명을 상실한 거죠. 정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군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자, 이거는 도덕적 자질에 기반한 역성을 긍정함으로써 그의 왕도 정치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긍정하고 어, 그 인간의 도덕적 실질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이 그의 간련에 지닌 한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긍정한다는 것은 어떤 신분제를 인정한다는 거고 인간의 도덕적 실질을 지난 양지양능에 따라서 원래 타고난 성의 양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걸 배우지 않고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약간 현실적이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동양사 개론에 나와 있는 맹자 사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공자의 이제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 중에 맹자 쪽의 학통을 보면요. 이게 공자의 직계자사 제자인 증삼이 있고, 그다음 자사계통인데, 순자 예를 특히 자아계통이 이제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있고, 그다음 맹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맹자는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제자들 쭉 언급돼 있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볼게요. 맹자의 계통이 뭐다? 나도 잊어먹네. 예. 자아계통이 있는 게 순자고 이 사람이 이고 공맹자는 이제 앞에 그 어떤 사람이죠? 잠깐 계보가 증자, 자사, 맹자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어디까지인 거야?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는 성서서를 내세웠고 그 증거로서 사람의 마음속에 남의 불행을 측은하기 위해는 측인지심이 있고 이게 인의 발달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수치심이 의가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가 있고 시비가 가릴 줄 아는 것이 지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사단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단설을 바탕으로 다시 오준을 설명했다. 부자 사이는 친이 있어야 했으며 군신의 의가 있고 부가 구별되는 상강 오륜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정치론에 있어서 정치는 의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지며 이익에 이끌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제 덕치주의의 바탕 왕도 정치를 지정했다는 거. 이는 심으로써 다스린 법과의 패도 정치와 대립하는 정치 철학으로서 재앙은 덕의 유무를 위해서 청년에 따른다고 했다. 그래야 덕이 없는 악덕 군주는 신하를 몰아내는 것이 혁명이며 이는 이제 민심이 참신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고 해요. 후세의 왕조 교체에서 성향의 이론적 근거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성향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향이 아니라 방법의 근거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성향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사람이 이제 아니 그 선대왕이 그 뭐 괜찮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왕에 넘겨주는 게 성향이잖아요. 예. 이게 방멸 같은 거 왕조 교체에 어떤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후세 왕조 교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성향과 방벌인데 이거 제가 이거 보니까 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방벌이죠. 역사학문 관련된 내용은. 예. 자,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맹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순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순자는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자아계통에 이어받는 게 순자죠. 예. 그래서 그 맹자는 공자 인사상을 이어받는 반면에 그 순자는 자아를 통해서 이제 예사상을 이제 계승을 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사회적 혼란은 뭐냐면 인간이 원래부터 타고나게 악한 존재야. 근데 그 악한 존재에서 이 사회적인 부나 이런 것들, 경제적 부가 뭐냐면 그 이게 공평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악한 본성이 더 반료가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규범을 딱 세우고 사회적인 경제적 부를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하면 이걸 또 제도화시키면 사회적 혼란을 뭐냐면 막을 수 있고 얘라는 건 뭐냐? 악한 본성을 이제 규제하고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사회적인 어떤 기준, 분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얘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얘는 기준은 그 공자가 세는 예 기준 이어받았지만 공자가 생각한 얘보다 더 훨씬 구속성이 강한 법에 좀 가까운 거다. 그래서 후에 법가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는 인간에게 악과 욕망이 존재하는 성악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선천적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에 후천적인 개조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특히 교육, 예를 제약적인 교육을 강조했죠. 그 방법으로써. 그리고 복고적 성향보다는 시대의 추세에 정한 성향 사상가였다. 그래서 그가 말한 예는 공자가 말한 예처럼 고정된 근거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편적 강제 규범이 있다. 그러니까 법가보다 훨씬 더 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가 강제 규모 근거로서 군주권의 절대적 권위야 상하의 기천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 점에서 법과 이론에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다. 반면 그는 법치보단 인치를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법가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도덕성을 전제한 권위를 인정한 점 그리고 천도와 인도를 철저히 구분한 것은 육아 사상을 이은 것이다. 그러니까 법과는 가깝지만 그래도 육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육아에 가까운 것을 보면 인치, 법보다 인치라고 도덕성을 전제하는 거 그리고 또 천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거 있는데 천도와 인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을 안 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챗GPT에 대해 물어볼게요. 가끔씩 모르는 거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면 설명을 뭐 100% 해주진 않지만 대충 이해는 돼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순자의 사상 중에 그 전국시대 순자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 중에 천도와 인도를 구분한 거, 이런 것들 육아 사상을 이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천도와 인도의 구분이 뭐야? 좋은 질문이야. 이걸 아주 쉽게 또 깊게 풀어볼게. 먼저 순자는 전국시대 말기의 육아사상가야. 공자 맹자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맹자와는 아주 다른 입장을 가졌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텐더와 인더의 구분이야. 직관적인 비유로 풀어보면 이걸 마치 농부가 날씨를 대하는 태도로 비유할 수 있어. 하늘이 비를 주거나 가뭄을 주는 건 천도, 즉 자연의 법칙이야. 농부는 그걸 바꿀 수 없지.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바란다고 해도 하늘이 그에 맞춰주진 않아. 반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는 건 인도, 즉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순자가 말한 천도와 인도, 천도는 자연의 질서야. 사계절이 돌고 해가 뜨고 지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을 뜻해. 순자는 이걸 하늘은 그저 그렇게 움직일 뿐 사람에게 상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 인도는 인간의 도리, 곧 인간 사회의 윤리와 정치 질서를 말해. 사람은 이걸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사회를 정비해야 한다고 봤지. 즉 순자는 하늘은 인간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내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우리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본 거야. 맹자와 달리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해서 한운을 인간의 도덕적 근거로 삼았어. 하지만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고 인간이 노력으로 교화되어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하늘 천도는 인간 윤리와는 무관한 자연 법칙일 뿐이라고 했지. 그러면서도 공자와 맹자의 육아 전통을 이어받아 리와 교육을 통한 도덕적 교화를 강조했어. 그래서 육아 사상을 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거야. 내가 좀 많이 떠들었는데 여기까지 이해돼? 확실히 이해했는지 보려고. 예. 잘 들으셨죠? 그래서 천도라는 것은 하늘의 어떤 그 법칙,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거는 예전에는 이제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벌을 내렸다라는 상제가 천이 벌을 내렸다. 근데 이거와 달리 이거는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고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인도라는 거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인도고 이 노력과 의지라는 건 예를 통해서 교현하는 거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육아의 사상을 영향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이렇게 좀 설명을 제대로 좀 하고 적어 놔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요약해 갖고 설명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 갖고 아마 이분도 내 생각에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적어 놓은 것 같아, 요약본은. 그래서 인제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볼 사상은 이제 뭐냐면 이게 한의종을 중심으로 인제 좀 얘기해 볼게요. 묵가와 관련된 거 묵가. 예. 그래서 문과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이 아무 왔다 갔다 해서 잘 좀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문과는 뭘 반발해서 나온 거냐면 그 앞에 육아에 반발해서 나와요. 원래 문과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육아 집단에 원래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갖고 이제 활동했다가 그게 실망해 갖고 이제 나왔던 상황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문과라고 왜 하냐 원래 이름이 묵적이라고 이제 하는데 목적도 엄밀히 말하면 이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이게 이제 형벌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 그 뭐냐면 무기의 묵형이라는 게 있어요. 묵형. 예. 그래서 묵형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뭐냐 이 묵형이 뭐냐면 그 죄를 짓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자라는 여기 제자 있죠? 제라는 것을 이마에 뭐냐 그 문신을 그 하는 것이 묵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묵형을 받은 그 적이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묵적이라 쓴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보다는 묵이라는 건 묵형을 받고 있는 묵형을 받았던 어떤 사람, 적. 적은 아마 이제 그 어떤 거를 호칭인지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묵적은 그 당시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묵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묵가가 왔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묵가가 묵적이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묵적을 받고 그다음에 그 뭐냐 육아에서 활동했다가 이제 씻어 가지고 떨쳐나왔었던 사람인데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묵가형 묵적을 그 묵형을 주로 받았다는 걸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보면 되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런 기계 제작자, 그다음에 이제 그 토목가, 그다음에 기술 같은 거 있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문과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경을 보면 뭐 어떤 걸 만들거나 기술적인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묵자 집단의 성격을 볼 수 있고요. 묵자는 뭐냐면 또 특징이 뭐냐면 묵가 집단은 상하 명분이 상하 관계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 갖고 상당히 계층적이고 이 계설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상하 관계가 명확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건 뒤에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묵가사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묵가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 보고 얘기를 해 볼게요. 예. 자, 문과는 아까 처음에 하층 계급 출신이 되게 많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층 계급의 입장에 상당히 동조적이고 문과조차도 이 사람을 하층 출신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배층 위선과 허구, 사치와 낭비를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비공이야. 비공이라는 것은 이 사람 평안을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이제 이용해 갖고 다른 나라가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해요. 근데 다른 나라가 남의 나라를 공격할 경우에는 침략국을 에 대해 저항해 갖고 피침략국의 어떤 방어 기술을 되게 많이 알려줘. 그래서 A국이 B국을 공격하면 A국의 공격 기술 같은 걸 이제 알려주는 게 아니라 B국에 가 갖고 뭐 여러 개 방어 기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알려줬던 것들이 했다. 그래서 이걸 수호 집단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희생에 강요된 이제 침략적 공불 정책에 반대를 했고 그다음 겸해 타인 사회 국가는 자기 일부로 강조 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육아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뭐냐면 이렇게 같이 사랑해 줘야 된다. 겸해설이 이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차별이나 자리 대신에
자기의 이익이나 차별 대신에 교상리, 서로 간의 이익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 평등 사회를 이제 뭐냐면 추구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평등 사회를 추구했지만 또 약간 모순점이 아까 전에 상하 위기가 명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절대적으로 존중을 복종하는 그런 이제 상하 관계가 강한 것이 묵자의 집단의 또 특징이에요.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상향이라는 것은 일제 세습적 신분을 부인해. 그래서 군주도 현명한 사람이 서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군주에게 무조건 충성해야 돼 이런 것들은 제시하지도 않아요. 예, 상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육아의 예약에 반대 근면과 전학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 사상이 이제 논리학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게 명가에 영향을 줘요.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한계가 뭐냐면 앞으로는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제 그들의 조직을 보면 상당히 다가단계적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하향식 통치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와 비슷하냐면 공산주의하고 좀 비슷해. 그 공산당 그 있잖아요. 공산당은 앞으로는 평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 공산당 내부 조직을 보면 그 이런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하향식의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렇게 볼 때 좀 비슷해. 예, 공산주의하고. 다만 이제 자신의 이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조직 논리가 다 적용돼 갖고 상동 그러니까 아랫사람 윗사람이 절대 복종해라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온 것 같아요. 즉 공산당도 그렇잖아. 앞으로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걸 기존의 사회를 정복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제 민주 집중제라고 하죠. 그 하향식인 어떤 계층 구조, 그러니까 하향식 의사정당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공산당 조직은 나중에 좀 설명할게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한희중하고 이제 동계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거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